진짜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씻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남녀노소가 많이 놓치는 씻는 관리 루틴 7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 피부에 여드름이 난다, 머릿결이 푸석하다, 씻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씻기 전에 이 영상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만 딱 씻으시면 됩니다. 씻는 시간도 너무 길게 된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켜줘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들 씻는 루틴 한 가지씩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 브러싱. 샤워하러 들어가서 물 묻히고 바로 바디워시 바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간지럽고 등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드라이 브러싱이 어떤 거냐면 피부가 건조된 상태에서 떼수건이나 브러쉬를 통해서 빗어주는 거예요. 발부터 다리, 몸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마치 때를 민 듯한 느낌으로 각질도 제거되고요, 모공도 청소가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피부 간지러움도 해소가 되고요, 깨끗하고 톤도 밝아지고 훨씬 더 부드럽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드라이 브러싱을 놓치고 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는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씻기 전에 가볍게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신다면 즉각적으로 몸이 시원해진 느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꿀팁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씻는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씻으러 들어와서 손이 닿는 대로 씻어요. 어떨 때는 양치질 먼저 해, 어떨 때는 머리 먼저 감아, 어떨 때는 발 먼저 씻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 아낀다고 마트에서 산 비누 하나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순서를 딱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헹궈줍니다. 미지근한 물로요. 그리고 머리부터 감아야 되는데요, 샴푸 성분이 가장 강한데 몸에 남게 된다면 모공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머리를 먼저 감고 바디워시로 몸을 씻어줘야 됩니다. 제모로 해야 될 경우에는 바디워시로 헹구기 전에 제모를 해주시고 바디워시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세수를 해줘야 되냐면 얼굴 피부는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먼저 씻게 된다면 그만큼 건조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씻는 겁니다. 몸을 씻고 나서요, 얼굴을 씻어주시면 돼요. 그럼 얼굴이 땡기고 건조한 상태가 가장 적게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수분크림을 발라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아침에 면도를 많이 하잖아요. 면도가 잘 되게 되려면 피부가 어느 정도 부풀려져야 돼요. 따뜻한 물로 수염도 불려야 되고요, 모공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안과 면도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씻는 분들 계시죠? 저녁에 씻을 때는 세안을 먼저 하시되 클렌징 오일까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클렌징 오일로 한 다음에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 헹구고 마지막에 이중 세안을 하는 겁니다. 세안할 때 샤워기 부스에 대고 그대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세안대에서 얼굴만 잘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는 유화 작용을 거쳐서 꼼꼼하게 모공과 화장품을 지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로 해야 피부 컨디션이 가장 좋아질 수 있어요. 요걸 지켜야 됩니다. 요거. 사실 이렇게 말해도 지키지 못한 남자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젠트에서 이번에 출시한 올인원 바디워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바디워시는 몸만 씻는데 이 바디워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있는 바디워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샴푸로 몸을 씻게 된다면 몸이 트러블이 생기고요,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게 된다면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겠죠. 이 제품은 바디워시지만 머리를 감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비이온 계면 활성제가 사용이 돼 있어서 피부에 자극도 없고 부드럽게 씻을 수 있는 바디워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귀찮은 남자들은 이런 바디워시 사용하시고요, 운동할 때도 바디워시 샴푸 2개 다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올인원 바디워시 하나로 운동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씻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제품 KK스테에서 할인해서 14,0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트러스 향까지 났기 때문에 진짜 남자들을 위한 올인원 바디워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향 얘기 나온 김에 몸에서 좋은 향기가 오래 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몸을 건조하고 나서 향수를 뿌리는 게 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냄새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돼서 향수의 오일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냐면 씻은 상태에서 바디로션을 한번 발라줘요. 그럼 피부에 수분과 충족이 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더라도 오일 성분이 몸에 흡수가 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몸에서 좋은 향을 오래 내고 싶다? 바디로션 바르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주세요. 이처럼 좋은 향이 나는 바디워시, 바디로션, 그리고 향수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몸에서 진짜 매력적인 향이 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등드름. 몸에 여드름 많이 생기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등드름이 많이 생기는 타입인데요,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저도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금방 등드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리 안 해서 등드름이 생기겠고요,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해서 다시 등드름이 사라졌습니다. 등드름이라는 게 사실 체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활환경, 씻는 방법, 씻는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샤워 타월을 2~3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균 변식이 굉장히 활발해요. 세균이 많은 샤워 타월로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드름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2~3달에 한 번 정도는 샤워 타월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건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수건은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 시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수건 집에서
딱딱해지는 경우 있죠. 수건 수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결국 세탁도 잘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세균이 생기고요. 몸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건에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이미 세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오늘 쓰고 내일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젖은 수건을 화장실에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 번식이 생기겠죠. 그걸 또 몸을 닦게 된다면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세균으로 덮는 꼴입니다. 오늘 쓴 수건을 무조건 빨래통에 넣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수건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요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드름 피부에 맞는 자극성이 적은 바디워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자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저자극이 아닙니다. 민감성 피부에 맞는 여드름균을 없애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를 사용을 해야 피부 트러블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젠트 아크네 케어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 이미 임상 테스트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사용해서 등드림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지인분도 사용을 해서 검증이 끝난 바디워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제품까지 사용을 해줘야 등드름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 일주일만 사용을 해보더라도 몸이 시원해지고요. 간지러움이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드름균을 없애주기 때문에 점차 등드림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질 케어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민감성 피부, 간지러움, 등드름 있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성분의 바디워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할인 들어가서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관리 다 하더라도 이런 민감성 피부에 맞는 바디워시까지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일주일 사용해봤는데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신다면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남자들이 씻을 때 자주 놓치지만 냄새가 나는 부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배꼽입니다. 배꼽은 옷을 입더라도 먼지나 세균이 가장 많이 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배꼽에 있는 균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냄새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씻을 때 바디워시나 마른 수건이나 면봉을 통해서 배꼽도 씻어주세요. 그래야 냄새도 좋아지고요. 위생과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곳이 배꼽이거든요. 이 배꼽 꼭 챙겨주세요. 다음, 귀 뒤 귓바퀴 잘 씻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냐면 땀을 흘리더라도 귀 뒤나 귓바퀴로 많이 흐르고요. 헤어 제품도 많이 흐르고요. 향수를 뿌리더라도 귀 뒤에 많이 뿌리잖아요. 정말 온갖 제품과 냄새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만 씻지 않더라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이성과 스킨십을 하더라도 가장 근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귀이기 때문인 거죠. 바디워시나 폼클렌징이나 샴푸로 귀 뒤를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야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혓바닥. 아예 보세요. 혓바닥에 하얀색이 있다면 입냄새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된다면 박테리아가 유발이 되는데 이 박테리아가 결국 입냄새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혓바닥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칫솔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혀 클리너를 통해서 혀를 깨끗이 닦는 편이에요. 그래야 입냄새가 안 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입냄새의 90%는 혓바닥에서 나온다. 그만큼 혓바닥이 입냄새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석 꼭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시간 칫솔, 혀 클리너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야 입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입냄새가 나면은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잘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남자분들 이 발을 씻는데 발가락 사이 씻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남자분들 다섯 번째 발가락 안 씻는 경우 계실 겁니다. 잘 씻어야 돼요. 피부가 가장 오랫동안 밀접해 있는 곳이 발가락이에요. 그만큼 잘 씻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어줘야 되고요. 잘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건조를 잘 시키지 않게 된다면 무좀도 생길 수 있고요. 냄새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 꼼꼼히 잘 씻어주세요. 발가락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굉장히 활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귀찮다는 이유로 잘 안 씻게 됩니다. 꼭 꼼꼼히 잘 씻어주세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 밑에 잘 씻어줘야 됩니다. 손은 정말 다양한 물체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과 먼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을 때 손톱 밑에도 잘 씻어줘야 돼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머리 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손톱 아래 때가 그대로 껴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톱 끝을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 발가락,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릿결이 퍽퍽하고 푸석푸석 하신 분들 계시죠?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자외선도 많이 받고요. 펌이나 염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머릿결, 머리카락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샴푸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푸석푸석해지겠죠. 그러면은 요즘 트렌디한 머리도 안 나오고요. 윤기 있고 세련된 머리 스타일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컨디셔너를 통해서 머릿결을 관리를 해야 돼요. 샴푸
샴푸를 하고 나서 컨디셔너를 사용하게 된다면 머리 윤기가 생기면서 코팅이 쫙 생깁니다.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요. 제품을 바르더라도 제품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하거든요.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제품이 그대로 머리카락에 닿겠죠. 바로 머리카락에 손상이 오고 푸석푸석해진다는 겁니다. 웨트한 느낌, 찰랑찰랑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컨디셔너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주세요.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컨디셔너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컨디셔너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두피에 안 닿게 해야 돼요. 머리카락에만 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샴푸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진짜 주의. 여러분 샴푸 쓰시다가 막판에 짜서 안 나올 때 있죠. 그때 물을 타서 다시 꽉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세균을 번식시킨다. 샴푸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받아두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하겠죠. 근데 그걸로 머리를 감아 머리에 여드름이 생기고 비듬이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은 언제 타냐면 진짜 막판에 쥐어짤 때 안 나올 때 한두 번만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샤워 끝나갈 때 찬물로 씻어주세요. 정말 짜증나고 힘들긴 하지만 이 60초만으로도 중추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하루 동안에 기분도 좋아지고요. 좀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추워서 못하는 날이 있는데 못한 날과 한 날 확연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날에는 진짜 시원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뜨거든요. 상쾌합니다. 샤워 마지막 60초만 참아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남자들이 꼭 해야 되는 관리 루틴 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렇게 했어야 되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다 보니까 까먹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피부가 간지럽고 등드름이 생기고 냄새가 난다면 관리하는 방법, 씻는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팁을 참고해서 씻는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깨끗하고 멋있는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비젠트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있으니까요.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